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지원과에 대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예산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예산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사합니다. 2025년 6월 17일 예산군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가족지원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지원과장님은 의원님들의 질의가 국민의 대표로서 국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족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원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예언의 가정지역과는 공통사항으로 투자심사 대상 사업 현황과 수의계약 현황에 대한 2건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해 주신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였으며 그 내용이 충실히 정리되어 있어 제출하신 자료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홍원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원표 의원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김영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공통사항 3건, 15조 민간자본사업 보조 취득한 징유예산 현황은 우리 주민복지과는 가족지원과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16페이지 공공기관 위탁 대행 현황은 한 건이 있는데 그 예산군 청소년 복지재단 운영에 대해서 지금 이 건은 1년씩 이렇게 그 업무 대행하는 겁니까? 매년 업무 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협약은 하셨는데 위탁 기간은 1년으로 했고 위탁 금액, 위탁액이 보니까 이제 23년도에는 14억 4천만 원, 그리고 24년도에는 13억 1,900만 원, 그리고 25년도엔 14억 1,800만 원 이렇게 했는데 왜 24년도하고 이렇게 또 차이가 나는 거죠? 뭐 특별히 큰, 그러니까 잠시만요. 그러니까 23년도, 4년도, 5년도 했을 때 그 차이 나는 그 이유가 뭔가?
한 1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축제 예산 감소 때문에 그거 하고요. 인건비하고 좀 해서 차이가 나네요. 아, 그러면 24년도에는 축제를 많이 안 한 거네요? 예, 그래서 그리고 삭감되고 그래서 네. 근데 이제 그 우리가 협약서라고 하면 이 대행 사업이잖아요. 네. 그러면 요 협약서에 이 금액 명시는 않고 그냥 하는 건가요? 협약서에 특별하게 여기 금액은 그거는 해마다 그 본 예산에 탑재하거나 그렇지 여기 협약서 자체에다 금액을 표시하진 않고요. 출연금만 저희가 3억 해서 한 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 협약서를 보면 이제 뭐 이 협약서가 뭐 제가 뭐 잘됐다 잘못됐다는 뭐 모르겠지만 한번 좀 뭐 이 지금 그 수탁자는 부분수로 돼 있네요. 네, 예산군하고 재단 이사장하고 그렇게. 그러니까 이사장이 네, 김택중 부군수님. 교수인데 예. 뭐 요 위탁 금액에 대해서는 어차피 정산을 보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시죠. 네. 네, 하여튼 이런 그 공공 위탁이나 뭐 이런 대행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17페이지 공유재산 취득 관련 행정조치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다고 하셨죠? 예. 하여튼 이러한 사례가 있으면 잘 관리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진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김태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태금 의원입니다. 행정자료 준비하시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 질문은 공통해서 두 건이 있습니다. 먼저 18조 공통해서 18조 각 의원회 구성 현황 운영 실정 및 회의로 유무를 2년 거를 요청했습니다. 먼저 이렇게 의원회 구성하고 운영 원고의 회의록과 그 회의를 이제 대면이든 서면이든 이게 이제 1년이면은 적어도 3-4번 정도를 할 수 있을 것도 같고 더 하는 소지도 있고. 근데 이제 우선 살펴보면 회의록 비치를 해놔야 되거든요. 규정에 따라서. 네. 규정 법률은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지금 보면은 25년도는 지금 상반기라서 지금 회의 개치 숫자가 한 번도 없었던 부분이 하나, 둘, 셋, 6개 의원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회의록 비치가 지금 말씀드린 6개 부분에서는 회의록도 전년도 24년도 역시도 그렇고 23년도도 매 마찬가지 회의록도 비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는 이제 그동안 제가 6년차 이제 이렇게 감사 때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미흡하니까는 담당자분께서 이거를 이제 왜 회의록을 비치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안 해도 되는 이유가 있었는지 그거는 이제 서면으로 제가 답변을 받을 거고요. 지금 여기에 의원회 구성 있는 부분에서 청소년 참여위원회하고 아동 참여위원회 이거는 청소년 아동 그 기구 쪽이라서 당연직이 없는 게 맞아요. 이 청소년 참여위원회는 청참위, 아참위 해서 청소년은 청소년대로 아동은 초등학생하고 중학생까지 해서 그런 청소년들이 위원으로 활동하는 위원회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우리 집행부에서는 당연직이 한 분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의록을 비치를 않게끔 규정이 되어 있나요?
제가 이거를 자료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어떤 거는 조례라든지 이런 거에 회의록을 비치하도록 돼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그런 것들이 없는 것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걸 준비하다 보니까 저도 있던 없던 관계없이 회의록은 다 준비해야 되겠다고 제가 그렇게 우리 직원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렸고요. 지나간 거는 어쩔 수 없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25년도에도 지금 13개인데 된 거는 6개고 안 된 거가 7개예요.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회의록을 비치하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네. 우리 부서에서도 그렇고 군에서 저기 당연직이 있는 그 의원회가 지금 회의록 비치 안 된 데가 이제 세가운 의원회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가지만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가 조례라든가 제정을 하려면 우선 의회에서 이제 검토하고 할 때에 마지막에 성별 영향 평가 같은 거를 좀 하잖아요. 네, 근데 그 부분도 지금 회의록이 지금 3년 차 거를 이렇게 보면은 회의록이 배치가 안 됐거든요. 네, 굉장히 네. 중요한 부분인데 네. 이런 것 좀 참고해 주시고요. 제가 다른 거는 이제 이 자료를 보고 하나하나 짚어가며 하면은 시간도 많이 걸려서 제가 요거 부분에서 조금 제가 지적 좀 해드리고 또 제안도 드릴 거 문장으로 작성을 해봤으니까 요 읽어가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산군 성별 영향 평가 지역 아동 돌봄 협의회 청소년 복지 심의위원회 청소년 박 청소년 지원 위원회죠. 예산군 아동 여성 폭력 방지 위원회 등 운영 실적이 있음에도 회의록이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23년도부터 이제 24년도가 이제 안 되어 있다는 거 있고 이제 여기에서 해당 의원들의 회의록 미작성이 지방자치단체 회의록 관리 규정에 따라서 이제 꼭 하셔야 된다는 거 또 할 수 있겠죠? 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예산군 고령 친화도시 조성위원회 그 부분에서 성희롱하고 성폭력 구충 심의위원회 아동 친화도시 추진위원회 등 3개년 그 23년도에서 25년도 있는데 단 한 번도 운영 실적이 없는 위원들 지속적으로 그냥 유지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그 운영 실적이 이제 전만 의원님들이 실질적으로 역할을 필요성이 꼭 있어갖고 그 대안을 재검토를 해서 진행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이거는 법적으로 있어야 될 위원회고요. 네. 해마다 늦어도 한 번 이상씩은 꼭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2년 동안 한 번도 개최 안 했다는 게 네. 좀 어쨌든 말스럽습니다. 이제 올해는 하반기에 시간이 네. 좀 그래도 다행히 있어서 그 올해 하반기에라도 꼭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그래요.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 필요성이 낮다고 해도 그렇고 또 중요한 부분이고 또 여기는 이게 꼭 효율적으로 조직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고요. 앞으로 계속 그렇게 유지해 주십시오. 예. 그래서 이제 그 한 가지 또 묻고 싶은 것이 이제 이들 위원회가 활성화되지 못한 그 원인 이런 거가 그 의원님들의 참여율이라든가 이런 게 저조해서 그런지 회의 안건이 부족해서 그런지 의원의 역할이 그냥 좀 모호한 부분에 이제 분석이 돼서 이런 거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의원회를 개최를 못했다는 것도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거에서 구체화적으로 한번 그것만 좀 해주세요. 활성화를 시키는 방향. 특별히 한 가지를 딱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요. 네. 이게 보시다시피 이렇게 이 위원회가 많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복지라는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이는 거기 때문에 중복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이게 법상으로든지 조례상으로도 이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지금 존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음 같으면은 좀 기능을 이렇게 겹쳐서 이렇게 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있어야 되는 거니까 존치해야 되는 거고요. 어쨌든 연초에 이제 계획이라든지 이래서 내용을 잘 담아서 어쨌든 위원회는 꼭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본 의원이 한번 제안드리고 싶고 한 것을 말씀드리고 온 거는 그 의원의 성격에 따라서 그 의원님들은 이제 위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의원회도 이쪽 분야 저쪽 분야 부서별로 많이 활동하시는 분들이 거의 위촉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의원의 성격에 따라서 진짜 그래도 전문가로서 필요한 위촉직을 좀 골라가지고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태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금 의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박중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중수입니다. 제가 가족지원과 공통질문 4가지를 답변 자료를 요청드렸는데 그 중에서 보고자료 24페이지 민간 공고위탁 시 수탁기관 자격 요건 및 수행 능력 확인을 위한 자료를 별도 파일로 제출하신다 그래서 분량이 많아서 제가 그 별도로 받아보려고 그러거든요. 예. 그 지금 그 가족지원과에서 위탁 공공위탁이라든지 민간 위탁을 하고 계신 게 보통 한 15건 내지 16건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노인 관련 시설, 어린이집, 다 함께 돌봄센터 등 한 16개소가 있어요. 예. 거기에 대한 위탁 기관 선정 그 과정이라든지 위원회 구성, 심의 절차 이런 것들을 좀 제가 파악하기 위해서 자료 요청을 드렸거든요. 네. 이 자료를 감사 끝나기 전까지 저한테 간략하게 자료를 좀 한번 보내주시면 제가 추후에 거기에 대한 검토 결과를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제 질문 이상입니다. 네, 박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중수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또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심원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한여 의원입니다. 요구 자료 37페이지입니다. 본 의원은 다문화 가정 및 결혼 이주 여성 증가에 따른 우리 군 관련 정책 사업 현황 및 점검에 대한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먼저 다문화 가정 지원 및 결혼 이주 여성들의 군 정착을 위해 각종 정책들을 추진하시는 가족지원과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본 의원은 2024년도 사업 내역에 대한 상세 자료를 요청한 바 제출된 자료 중 일부 사업의 그 미진한 성과에 대한 부분을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다문화 자녀 기초학습 지원 사업의 경우 2024년도부터 예산액이 약 8,744만 원으로 이 중 집행액은 566만 원으로 집행률 7.2%로 매우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 결과 서상에 해당 사업을 진행 중 수강인들의 부족으로 인한 교육 중단과 강사진의 개인 사정으로 인한 결곤 등으로 사업 운영에 차질이 생긴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아까 맞습니까? 수강생의 결혼 보충 노력이라든지 외부 강사 활용 등의 대책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판단을 하면서 부서 측에서 사업 재개를 위해서 추진했던 사항이라든지 그 밖에 노력했던 부분이 있다면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아무튼 우선 먼저 사업이 미진해서 죄송스럽고요. 이제 다문화 기초학습 지원은 2024년도 하반기에 생겼어요. 네. 생겼는데 그래서 이제 그 집행을 10분의 1밖에 못한 거는 그런 이유가 있었고요. 급하게 진행하다 보니까 그리고 내용은 뭐냐면 다문화 아동들이 이제 기초학습이 부진한 어린이집이나 그 지역아동 센터에 선생님이 찾아가서 국어, 수학, 언어 이런 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그 초등학교라든지 그런 다문화 학생 수가 유치원 애들은 한 377명 정도 돼요. 그 통계에 보면요. 그리고 이제 어린이집 그래서 그 전체는 그렇고요. 그래서 그 일단은 뭐
예산이 이게 저희가 수요되는 대로 예산이 내려오는 게 아니라 이제 일괄적으로 이제 분배해서 내오는 이제 그런 것도 좀 말씀드리자면 그런 것도 있고, 아무튼 그런 대상자를 물색해서 1대1로 하는 건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그 교사, 그 예를 들면 다문화 여성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가서 가르치는데 그런 것도 교사 수급이라든지 그런 것도 여의치 않고, 그래서 좀 사업이 비진했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2024년도 이제 신규 사업이라고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24년도부터 2개의 그 신규 사업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부서 측에서도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신규 사업은 반드시 정기적인 성과 점검 및 사업 지속성에도 좀 체계가 있을 수 있도록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사업 내용을 보면 집행이라든가 정산 그 중심에 사후 행정 처리가 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해요. 하지만 이제 거의 8천만 원에 달하는 그런 예산 중에서 이제 10분의 1도 집행을 못했던 사업이 종료된 것은 사업이 그 계획이 좀 부족했던 거 아닌가. 수요조사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계획에서 조금 더 철저하게 세웠었으면 좋았을 거라는 그런 판단이 듭니다. 올해도 해당 사업들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작년에 비해서 예산 2천만 원 이상 이제 감됐잖아요. 그래서 현재 사업 진행 현황은 상반기지만 어떤지. 현재는 지금 실 인원수는 18명이고요. 그다음에 그 현재 6개월 동안 도는 거 356회 정도 지금 돌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 어떤 그런 미비점을 좀 보완해가지고 지금은 그 대상 일단 아동을 무조건 다 전체로 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 아동들을 중심으로 그 하반기에도 그 정도 이상은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두 번째로는 다문화자 언어 발달 지원 사업 자료를 검토해 보면 이 사업은 더 심각해요. 네. 사업이 4,764만 원 중에 집행액은 60만 원으로 집행률이 1.2%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수치면 아예 사업이 추진이 안 됐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데 거기에 대한 상세한 네.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이제 우선은 언어 발달 지원 그 언발이라고 그래가지고 언어 발달 지원 사업을 하려면 여기 언어 치료사 선생님이 탑재가 돼야 돼요. 근데 이 언어 발달 선생님이 이 조건이 엄청 까다로워요. 이 그 자격증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된 게 아니라 언어에 관련된 그런 자격증을 가져야 되는 선생님이 계셔야 되는데 2023년도에 제가 그때 여기 팀장으로 부임해서 와서 보니까 그때 선생님이 휴직을 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휴직해서 중간에 저희가 이제 임기제로 한번 채용을 했었는데 공고를 9개월 하고 또 그만두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업비가 남은 거에 대부분 이제 인건비가 남은 게 첫 번째 원인이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런데 계속 지금 공고는 띄우고 있어요. 언발 그 언어 치료사 선생님을 하는데 공고가 안 돼서 지금 어떻게 방편을 하고 있냐면 저희 지역이 언어 발달과 관련된 그 언어 치료 상담 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 위탁을 드려서 시간당 그 정해진 해서 그런 아이들은 그렇게 연결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을 사실이지만 사실로 알고 있는데요. 특히 인력 채용에 있어서 그렇게 많이 힘들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 주 원인이 혹시 급여라든가 뭐 이런 문제, 이런 문제는 아닌지. 제가 파악해 보니까 와서 그러니까 이 직업 그 언발 직업이 가성비가 안 좋은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배운 공부라든지 석사라든지 그런 거에 비해서 페이 자체가 그 정해진 단가잖아요. 그런 것도 좀 그렇고 전국으로 풀어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자격을 좀 낮춰주세요 이렇게 했는데도 그게 잘 좀 안 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어쨌든 지금은 그렇게 어떤 그런 아동이 있을 때 그렇게 연결해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 네. 채용이 좀 네. 어렵고 예. 처우가 적절치 않다는 그런 판단을 그분들도 하시는 것 같으네요. 네. 보통 인건비와 처우 관련해서는 규정의 벽이 상이하잖아요. 그래서 담당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듯한데요. 하지만 어떻게든 이제 돌파구는 찾아야 되니까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자구책을 마련을 좀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해 주실 것을 이제 당부드리고요. 앞서 말씀드린 언어 발달 그 지원 사업과 다문화 가정 기초
학습 지원 사업 2건은 이 그냥 전체적으로 2건을 보고 볼 때는 또 집행률이 더 떨어져서 5% 정도로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참여율도 저조하고 계획 세우고 뭐 이렇게 해서 정말 힘들여서 하는 이런 사업들이 실효성이 좀 떨어져서 제가 과장님께 한 가지 제안 좀 드려보려고 그러거든요. 다문화 가정 및 그 이주 여성들을 위한 그 가족 상담을 좀 추진해 주시면 어떨까? 왜냐면 그분들은 본인들은 참여하고 싶고 나오고 싶은데도 가정에서 가족들이 시부모님, 남편 이 나이 차이가 많이 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들리는 소문도 그렇고 그러니까 내 아내가 나가서 센터에 가서 뭐 배운다고 나가면 자기 나라 친구들하고 만나서 엉뚱한 짓 한다 뭐 이런 소리만 자꾸 듣기 때문에 참여율이 떨어져요. 그래서 제일 시급한 거는 사업을 계획하는 것보다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가정 환경이 되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가족 상담을 여기도 또 상담원이 투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많은 가정을 하려고 욕심을 부리지 마시고 한 가정이든 2가정이든 지역적으로 보면 다문화 가정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뭐 이장님이든지 지금 이제 수요조사 하고 있고 하니까 파악이 될 텐데 그럴 때 그 지역 만약에 뭐 예산이면 예산읍 뭐 덕산이면 덕산 아니면 이쪽 대수라고 신양 쪽 이렇게 묶어서 한 가정이든 2가정만 상담을 해준다고 하면 그걸 추진해 보면 이 사업에 많은 사업들의 참여율도 좀 높이고 가족 간의 그 고통도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상담이 될 것 같아서 가족 상담 사업을 좀 모색해서 추진해 주실 것을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또 알겠습니다. 대답만 하고 그냥 안 하면 안 돼서 제가 지금 저희가 저희 여성 관련된 그 기금이 5억이 있어요. 근데 그 5억에서 그 이자로 1년에 한 1,0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공모 형태를 통해서 그렇게 사업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상담이라는 게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쉽지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저희가 자원을 끌어들인다면 통합상담소라든지 또 다른 또 성폭력 상담소에 또 선생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전문 인력을 좀 그러니까 일단 예산이 투입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 공모 사업을 통해서 작은 예산을 좀 투입을 하고 상담은 그 기존에 있는 2개소의 상담소 선생님들을 좀 이렇게 연결시키고 또 언어가 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은 저희 상담센터에 또 베트남어라든지 그 외에 또 통역사들이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그렇게 좀 접목을 시켜서 그렇게 해서 좀 아이디어를 하나 만드는 걸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향후에 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수요조사나 인력 확보, 예산 배분, 전반적인 점검 체계를 좀 강화하여서 적시적기에 다문화 가정에 좋은 정책이 추진될 수 있게끔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심한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한내 의원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정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답변 중에 우리 언어 발달 그 치료하는 이제 위탁으로 한다고 그랬나요? 위탁이라는 표현은 아니고요. 그러면? 그냥 그 이제 지금 거의 그 센터 같은데요. 언어를 시간당으로 해가지고요. 그렇게 위탁이라는 표현은 적당하지 않고요. 의뢰라고 할까요? 의뢰. 아까 예, 과장님은 네, 위탁이라고 네, 네. 하셨어요. 아,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네, 네. 몇 명 정도가 우리 지금 1년에 몇 명 정도 우리 하고 있어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10명 미만 있고 10명도 아주 많은 거고요. 뭐 5명, 3명, 뭐 2명 요 정도에서 움직여요. 실 인원은. 네, 군에서 네. 거기 지원 사업 같은 지원 금이 얼마나 나가요? 그게 시간당 많지 한 시간당 페이가 5만 원 정도 내외예요. 10만 원도 안 돼요. 네, 네. 그럼 저기 네. 또 방금 말씀하신 우리 그 다문화 참여 우리 상담 이렇게 조금 이렇게 심한 네, 여인님께서 네. 말씀하셨잖아요. 네. 우리 지금 다문화에 상담하는 이런 군에서 하는 건 전혀 없나요? 그럼? 아니에요. 지금 진짜, 저희가 그죠? 다문화 센터에 네. 5명의 공무직이 가 계시는데 네. 그 중에 한 분이 저희 그 행복키움팀에서 통합사리를 전문으로 하는 그런 사회복지사예요. 네, 저도 그렇게 이분이 알고 그런 있어요. 전문적인 기술이 있어서 이분이 그쪽으로 이렇게 부임하시면서 그런 상담 같은 것도 하고 또 그 4개 권역으로 나눠가지고 네. 그 지역 간에도 솔루션 회의도 하고요. 그리고 또 상담 외에 필요한 지역 자원 같은 거 연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 하진 않은데 이제 그렇죠. 좀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럼 하고 이제 있습니다.
좀 더 이렇게 공모 사업을 해서 확대를 하겠다라는 지금 과장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되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다문화의 어려운 가족을 중심으로 사이즈가 크지 않더라도 다만 뭐 5가구 미만이라도 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맞아요. 우리 다문화 아이들이 참 어렵거든요. 뭐 군에서 조금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더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공통으로 지방보조금 관련 보조금 정산서 및 부정사항 대한 현황, 환수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우리 가족지원과 여기 제일 자료를 잘 맞추셨는데 감사를 드리고요. 맞습니다. 지금 자료를 하다 보니까 너무 많아서 제가 몇 가지씩만 이렇게 추려봤습니다만 제가 주로 한 게 집행 잔액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 것 같고, 그리고 또 반복 편성한 게 있어요.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여기 보니까 아동 쉼터 미집행 문제가 좀 관련이 돼 있고, 또 이게 반복적으로 미집행되는 사업이 있어 한 4-5가지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한번 자료를 보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반복적인 집행 잔액이 계속 발생되는 노인 요양은 냉난방의 설치 사업, 또 청소년 지도사 배치, 재간호인 서비스 등 이게 최근 3년간 뭐 금액이 큰 건 아닌데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 왜 이렇게 반복되나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고, 이 미집행이 그리 과다 편성 또는 수요 예측이 부족하지 않은 데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이게 설계 내용은 집행 잔액은 이제 특히 이제 이 노인 요양원 냉난방기 설치 지원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그 설계 내역대로 했는데 집행 잔액이 남았는데, 이게 남았으면 당연히 추경이라든지 정리 추경에 반납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일단 그러지 못한 거여서 너무 죄송하고요. 그다음에 재가노인 서비스 운영 사업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에는 이제 코로나라는 복병이 있어서 사업이 미추지되는 원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나머지 것들은 이제 종사자가 단기 결혼이 되는 거예요. 1년을 했는데 뭐 6개월 다니다가 그만뒀다든가, 또 아니면은 뭐 인건비라든지 이제 그렇게 돼서 원인이 그렇게 파악되고 있어요. 그다음에 또 장기 요양기간 말씀하셨나요? 장기 요양기간? 네. 장기 요양기관이니까 CCTV 설치하는 건데요. 이건 원래 당초에 18개를 신청했는데 12개만 그 지원이 된 거예요. 결론으로는요. 그리고 한다고 했다가 4개는 지원 사업을 포기하고 또 2개는 또 그나마 시설을 폐업했어요. 그래서 이런 원인 때문에 됐습니다. 제 본 의원이 볼 때는 이게 사전 수요 조사를 뭐 잘했긴 했지만은 이게 지금 말씀드려요. 또 집행하다 보니 많이 차이 나는 것 같은데, 이게 반복 원인을 좀 분석해서 잘 처리해 주시길 기대하고, 우리 또 이게 예산 편성에도 이게 관련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사업 실행에 우리 기초가 되는 것이 지금 우리 관장님께서 집행하는 이 집행 잔액인데, 이 구조적 허점이 지금 자꾸 나타나고 있어요. 여기뿐이 아니에요. 전부사가 지금 거의 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 거고, 두 번째는 이게 집행 실행률 미단 사업이 있어요. 예, 그리고 미단 사업에서 또 계속 반복되는 문제점이 있는데, 여기 스마트 IoTC, 뭐 야외 운동기구 설치, 공기청정기, 또 CCTV 설치, 요거는 실행률이 그렇게 낮음에도 이게 매년 편성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이건 이제 환경과도 저기 관련이 돼가지고요. 공기 질량, 그 스마트 IoT 에어 샤워 설치가 그 미세먼지라든지 유해 물질이라든지 그런 걸 차단하려고 출입구에다 이렇게 설치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거는 꼭 이제 설치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특히 이제 코로나 거치면서 그런 복지 시설에 이런 그런 것들이 이제 탑재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게 저희가 이제 3,800만 원 이제 군비로 한 건데요. 집행률 74%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요것도 이제 결국 이제 설계대로 했는데 이제 집행 잔액이 남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말씀드린 거는 74%, 65% 이렇게 집행이 됐잖아요. 네. 집행률이요. 네. 네.
그래서 이 부서 차원에서 사후 점검 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산 편성 제시는 항시 이게 구조조정 검토를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에는 학대 피해 아동 쉼터 예산 미집행 문제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미집행됐죠? 요거는 이제 작년 5월에 준공돼서 6월에 저희가 이제 입소를 했는데요. 요거는 이제 2개년에 걸쳐서 하나는 첫 해는 영시월, 그다음에 사고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어요. 근데 요거는 6월 달에 개소를 하다 보니까 그게 원래 그 종사자가 6명이 채워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 6월에 1명, 7월에 2명, 3명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전액 인건비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집행률이 이렇게 계산해 보면 35%에 그쳤잖아요. 예. 지금 요 아동 피해 쉼터 미집행률이요. 네네. 그러니까 그거는 그거는 그 인건비에서 많이 빠진 거 6월달에 개소했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이게 우리 복지사업 이게 우리 예산은 뭐 실제 군에서 하는 것보다도 도읍이 군비가 많잖아요. 국비. 그렇죠. 예. 인건비가 많죠. 네.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사례를 보면은 특히 인력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제군 계속 말씀하셔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고 이 복지 쪽에서는 이런 대안을 좀 갖고 계신가? 그러니까 인력 관리라는 차원이 예를 들면 여기는 이용하는 아동에 관계없이 세팅돼야 될 인원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6명이니까 항상 시설장 하나, 그다음에 보육교사 4명, 그다음에 상담 선생님 하나 이렇게 딱 세팅이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오기 전에도 원래 7분이 있었는데 한 분이 퇴사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뭐 어쨌든 현재 지금은 그렇게 이제 인원은 세팅돼 있습니다. 예. 계속해서 같은 뭐 반복되는 건데 인건비 지금 반복적 미집행 문제가 계속 하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재가능한 서비스, 긴급 피난처 운영 이건 거의 인건비 중심으로 이제 구조가 되어 있네요. 긴급 피난처는 네. 그 인건비가 근무하시고 계신 종사자가 계신데 이 인건비 부분에 그분이 이제 일정 자격을 취득하셔야 되는데 그 자격을 취득하면 수당이라든지 그런 걸 드리도록 돼 있는데 그분이 그거를 못 하셨어요. 그래서 이거 남은 부분이 좀 있어요. 긴급 피난처는. 네. 인건비 운영이 지금 계속 확정이 됐는데 운영이 안 될 때 대안을 세우셔야지. 그냥 1년 있다 또 미집행되고 또 예산 또 세우시죠. 그러니까 인건비 부분에 남는 거는 저희들이 좀 그런 결혼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건비는 제가 이렇게 복지나 전체적으로 볼 때 보조비에서 나가는 확률이 제일 인건비 미집행이 많아요.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우리 예산군에서는 진짜 이 미집행에 대해서는 좀 심각한 검토를 해보지 않나는 생각을 해요. 예, 이상입니다. 네, 이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우 의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태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이상우 의원님께서 질문한 거와 내용이 좀 보니까 유사한 것 같아요. 그 요청한 것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서면으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자료로 서면을 요청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태금 의원께서 말씀하신 자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박종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경로당 관련해서 좀 한 가지만 네. 여쭤볼게요. 지금 그 관내에 경로당 중에서 미등록돼 있는 경로당이 좀 많이 있죠. 6개 있어요. 6개. 네네. 이 등록 요건이 가장 중요한 게 인구수가 맞나요? 아니요, 인구수보다 노인수요. 노인수. 네, 노인수. 30명 이상. 몇 명이요? 30명 이상. 30명 이상 돼야 돼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게 노인수 30명이라는 기준이 상위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조례로 그렇게 돼 있나요? 상위법에 30명으로 돼 있고요. 상위법에? 네, 저희 조례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이제 네. 거리 1km 이내고 전체가 50명만 이상 되고 그러면 하나 더 해준다 이런 조례로 또 있어요. 우리 조례로? 네, 또 좀 또. 네. 그래서 지금 6개가 소가 지금 미등록되고 있는데 그런 요건 충족이 안 돼서 그런 거죠? 그렇죠. 그거를 그럼 조례로 좀
그 완화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래서 지금 저희 예산군 조례 미등록이지만 네. 그래도 거기에 그 양성화 차원에서 조례가 돼서 그러면 운영비라든지 반만 네. 반만 주겠습니다 해서 나가는 게 1위 경로당에 한 케이스가 있어요. 반만? 반만. 어, 네네. 그거를 좀 그 일반 경로당으로 정식 등록할 수 있는 요건을 좀 완화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 안 될까요? 근데 그러려면 그 부지는 어쨌든 마련을 하시고 저희가 신축 비용을 2억 1천을 이제 탑재를 하는데 이 부지도 해결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다 하기에는 조금 뭐 결국은 예산이죠. 예, 이제 이런 것들이 왜 자꾸 대두가 되느냐면은 지금 인구수는 농촌에 자꾸 노인 어르신들은 줄고 요건은 안 되는데 이제 문제는 여기에 대한 그 뭐라 그럴까요? 주방기구라든지 냉난방 시설이라든지 직기류 이런 것들을 자꾸 이제 요청을 하는데 그런 조건이 안 되니까 등록이 안 되니까 지원을 못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곳이 지금 6개소라 그랬는데 그런 것들을 좀 우리 집행부랑 의회에서 그런 그 좀 법과 제도를 좀 완화해서 등록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수 없나 하는 그런 그 생각에서 한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요. 한번 좀 추후에 잘 검토해서 될 수 있으면은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더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좀 우리 박정선 의원님이 질문하고 비슷한 질문인데요. 왜 마을에 가면 마을회관이 있고 경로당이 따로 있잖아요. 네. 근데 그 거리가 한 2km 이상 떨어진 데도 있어요. 2kg. 예. 예. 그런데 마을회관 있는 데는 관리비가 없고 그렇죠. 경로당에는 관리비가 있으니까 이게 또 서로가 분쟁이 돼가지고 이러는데 그런 데에 대한 대책은 좀 있나요? 일단은 뭐 경로당이 돼야지 운영비라든지 그런 게 탑재가 되고요. 마을회관은 안 나가니까 그거는 이제 과가 필려서 지금 실례를 들으면 그렇게 떨어진 데는 이제 마을을 분고하자는 거예요. 지금 합해야 되는데 그런 관리비 때문에 분고를 하자고 하는 데도 있고 막 신청하는 데도 있고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그 분고 기준에 맞으면은 또 우리 의회에서 또 안 해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로당이랑 마을회관이 떨어졌을 때 그거를 좀 대체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일단은 뭐 저희 입장에서는 경로당이 돼야 어쨌든 운영비라든지 그런 게 지원이 되니까 현재로서는 그런 한계점이 있습니다. 한번 잘 좀 검토해 주세요. 예. 네. 이상입니다. 네, 더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이정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우리 장기 요양원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시행 계획서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찾았어요? 우리 예산군에 등록된 요양보호사분이 총 몇 분이죠? 저희 요양보호사 한 370명 정도 되십니다. 170명? 예, 그 정도 돼요. 그러면 여기 우리 이제 자료를 좀 볼게요. 여성 돌봄 종사자 힐링 프로그램 참여 지원에 우리 지원 여기 한 우리 종사자분이 몇 분이시죠? 그분 그래도 한 1년에 한 150분 정도는 돌아가면서 오시는 것 같아요. 돌아가면서 이거 네, 어떻게 돌아가면서. 그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그럼 뭐 향기 테라피, 살림 치유 등 이게 나눠진 부분에 이제 이 여기는 몇 명 가고 여기는 몇 명 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저희 처음에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이 여성 돌봄 종사자 힐링 프로그램은 저희가 여성 친화 도시잖아요. 그래서 여성 친화 도시 어떤 일환으로 저희들이 이제 마련해서 이제 한 몇 년간 지속되고 있고요. 이제 공문으로 해가지고 어떤 그런 구분 없이 사회복지사 내지는 요양이라든지 그런 거 일선에서 돌봄하고 있는 분들은 전부 다 수요조사를 다 하셔요. 다 하면 거기서 이제 뭐 아까 말씀하시는 그런 이런 프로그램별로 모으면 이제 시간별로 다 틀리시잖아요. 주말에도 하고 평일에도 하고 낮에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수요조사를 다 받아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저희가 계속 진행해 오고 있어요. 그럼 우리 여기에 들어간 프로그램비 사업비가 얼마죠? 요거 한 500 정도 저희가 했었어요. 방금 150명이 하는데 500만 원이면 그러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찌끔이에요. 그죠? 네. 하려면 조금 더 폭넓은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야 또 올해뿐 아니라 다음에도 이 사업이 연계가 될 수 있지 않나라고 그렇게 보고 있고요. 우리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분들이죠. 그죠? 그러면
우리 처우 개선비 지급이라든가 아니면 수혜자 선정 방식은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어떤 이런 돌봄 프로그램에 예, 대한 예, 수혜자요? 예. 그거는 공문으로 해서 하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이걸 할 때 그 사전에 그런 분들 많이 모집 홍보하기 위한 그런 것들을 다 갖고 뭐 저희 기존의 뭐 예산 소식지라든지 기존의 뭐 저희 그 다문화 신문이라든지 해서 그렇게 해서 다 그렇게 다 채널로 해서 그렇게 모집하고 있어요. 물론 만족도 평가는 하고 있죠. 평가해요. 근데 평가는 다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평가. 네. 이게 설문지, 지금 네. 모든 프로그램 할 때마다 평가는 하고 있다는 네, 거죠. 설문지로 다 그렇게 설문지로. 조사하셔요. 네. 그럼 우리 현재 집행 중인 우리 사업이나 우리 향후 여기 계획이라든가 뭐 우리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게 있나요? 이거는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앞으로 향후. 예, 그러니까 이제 특별히 어쨌든 예산이 탑재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지만 이제 그 저 여성발전기금 거기서 나온 이자라든지 그렇게 해서 조그맣게라도 그렇게 새로운 신규 프로그램을 그렇게 좀 마련하고 있어요. 항상 아이디어는 조그맣다도 하여튼 1년에 하나씩 꼭 하고 있어요. 새롭게. 네, 그런 부분은 정말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 이게 사실 조금 열악한 환경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타지 자체와도 조금 더 비교하고 또 벤치마킹도 하고 해서 조금 더 지금보다 조금 더 나게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제가 이제 이 행감 자료를 좀 달라고 한 거고요. 다 함께 돌봄 시설 1호에서 4호 같은 경우는 우리가 20년도에 우리 1호가 예산업에서 했고 지금 24년도에 2, 3, 4호가 됐으니까 총 이제 횟수로 따지면 예산 분일 기준으로 했을 때 5년 정도면 안정권에 들어간 거죠. 네, 뭐 그 5년 정도면 네. 그 정도? 2, 3, 4호도 참 4호는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건가요? 하고 있고. 예. 그러면 어때요? 다들 지금 뭐 민원이나 이런 건 지금 들어오는 건 없나요? 아주 좋다고 하시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대기 인원이 좀 있어요. 대기 인원 파악했는데 온종일도 보면 1, 2는 한 5명 정도 되고요. 아직 4, 5는 아직 개점 전이니까요. 3호점이 좀 많아요. 3호점. 네. 제가 질의를 하고 싶은 게 네.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여기 보면은 이제 이용 인원은 다 있어. 그죠? 이용 인원이 20명이면 뭐 이렇게 다 있는데 정원 대비해서 우리 이용률이 사실은 미달은 없죠. 그런데 초과되는 경우 대기가 있어요 라고 그치면 되지 않는다는 거죠. 대기가 있는데 언제 어떡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돌봄은요. 그 500세대 이상인 데는 이제 의무적으로 그쵸. 저희가 설치하게 돼 있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의무적으로 한 데는 국비라든지 도비가 들어가요. 음. 그런데 의무적으로 아닌 데는 다 군비가 들어가요. 그쵸. 그래서 제가 또 파악을 해봤지 않았겠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한 30명 하려면 1년에 돈이 솔치 한 2억 원 맞아요.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 어떡하냐. 그러니까 당장 어떻게 돌봄을 막 늘릴 수는 사실 현실적으로는 좀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지금 4, 5점 포함해가지고 앞으로 이제 오픈할 게 내포에 하나, 둘, 셋, 넷, 10개 정도, 10개까지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할 때 저희들이 할 때 해야지 나중에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 예를 들면 아파트에다가 40명 이게 돌봄은 3.3평방미터거든요. 네, 1인당.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평 줄게라면 야 우리 30평만 줘. 이런 식으로 해서 할 때 면적을 좀 늘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그 아파트에 애들만 100명 받지 말고 야 넌 70만만 받아. 그리고 그런 식으로 이제 30분 그 모자란 데를 이렇게 하면 같은 내포니까 멀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사실. 네, 그렇게 해야 또 될 것도 같고 네. 우리 돌봄 할 때도 참 부서랑 많은 얘기를 저도 나눴거든요. 그런데 이제 더 문제가 뭐냐면 이거는 이제 우리 군에서만의 책임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 방학, 여름 방학 있고 겨울 방학이 있어요. 그 방학 때 우리 맞벌이 부부들이 진짜 걱정이 되기는 해요. 그거를 교육 부분에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도 우선으로 해야 되지만 우리 군에서도 뭔가가 이렇게 조금 대책이 들어가야 되나 어떤 방법이나 뭐 우리 계획하고 있는 게 있나 이제 곧 겨울 방학도 해야 되고. 사실은 네. 학교에 늘봄학교가 있잖아요. 네, 늘봄학교가 맞아요. 사실은 저도 이제 애 키웠지만 학교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면 너무 안전하고 좋거든요. 근데 이제 못하니까 이제 서로 이제 협조하는 차원에서 하는 데서 사실 이제 아침하고 저녁하고 이제 방학 때는 아침 이제 9 to 5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다 먹이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방법은 지금 현재 돌봄 있는 데서 최대한으로 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고요. 필요하면 이제 시간을 연장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이건 조금 또 벗어난 얘기긴 한데 저희 또 가족센터에 공동육아 나눔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조금 이제 호흡을 이렇게 해소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선상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게 방학 때는 늘봄이 거의 뭐 한 네. 주간, 네. 2주 요 정도예요. 그 다음 문제는 사실은 군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교육청에서도 같이 우리가 이거 풀어나가야 할 숙제라고 저는 보는데요. 좀 더 이제 어떤 방안이 있는지 생각 좀 해주시고 우리 운영 프로그램 있죠. 이제 우리 여기에 우리 돌봄센터 네, 예, 이 운영 프로그램이나 거기에 대해서 또 우리 아동 발달 단계가 있어요. 그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이 효과, 이 프로그램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그런 거 분석 같은 것도 해보시는 거예요. 혹시 우리 군에 이 자료가 있나요? 그거는 아직 없어요. 없어요? 네, 아직 돌봄에 대해서는. 돌봄에 아직, 대해서는. 네, 그래서 근데 예상 군이 5년째면 사실 좀 조금 그런 거는 좀 챙겨야 될 것 같고 학부모하고 우리 아동들의 만족도 조사도 저는 제 아들이 있을 때도 했거든요. 그럼 그거는 지금 어떻게 시행하고 있나요? 그거는 잠시만요. 저기 지금 그런 건 안 해도 나중에 네. 자료가 있으면 좀 주시면 그거는 만족도 조사는 지금 하고 있대요. 하고 항상 있어요. 하면 프로그램 돌리면 설문지 조사하는 건 기본 세팅으로 들어가니까요.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좀 이렇게 심도 있는 이제 그런 거는 좀 지금 그게 이래 가정으로 제가 할 때는 아마 가정으로 집으로 와서 제가 체크를 이렇게 하고 했던 것 같긴 한데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를 잘 몰라서 네. 혹시라도 지금 그런 거 하고 있는 게 있는지 그런 게 있으면 좀 주시고 네. 우리 아까 또 민원 접수가 이렇게 됐다라고는 하고 있잖아요. 우리 뭐 아까 뭐 대기, 초과되는 인원들 대기. 그런 부분들 하나하나 놓치지 마시고 좀 세세하게 부서에서 좀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우리 충남도 내 청소년 수련관 직원 보수 현황에서 보면은 우리 우리 예산군의 청소년 수련관에 그게 직원이 다 2급 청소년 자격증 지도사 2급을 가지고 있나요? 2급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요. 1급 가지고 계신 분도 한 일곱 분 있어요. 한 분 계셔요? 네, 네, 그 우리가 어제도 찾아오셨을 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이게 248만 7,930원 그리고 47만 1,630원이 12개 읍면에서 조금 12개 참 시군에서도 높은 거는 아니거든요. 네. 거기에 대한 우리 한번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요. 이제 역시 시 지역이 높아요. 여기는 그 인건비 자체가 공무원 수준으로 들어가고요. 군 단위가 낮아요. 그래서 군 단위가? 낮아요. 그래서 낮은데 저희는 낮아요. 그래서 이제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그래서 기준에서 먹어서 그러니까 조건대로 줘야지 그 조건표보다 못 주는 건 아니지만 비교해 보니까 높지는 않은 게 맞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제 꼭 뭐 드린다고 약속은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교통비 쪽의 어떤 수당 쪽으로 그렇게 그걸 한번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우리가 우리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 지도사 인권 권고안이라는 거 있어요. 저도 이제 청소년 네네네. 지도사 2급을 가지고 있어서 여기에서 네. 한 번씩 가끔 아이들 네. 상담을 나가고는 하는데 우리 권고안의 이 현장에 실질적으로 우리 예산군이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는지가 한번 네, 지금 말씀하신 공립 청소년 수련 시설 청소년 지도사 임금 권고안이 예. 부여 서천 청양 예, 홍선 예. 예산 이렇게는 맞아요. 그거대로 가요. 예, 예. 분 단위는 그렇게 그걸로 가고 그렇게 있어요. 돼가 그게 지금 우리는 그 룰대로 지켜지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은 하나만 물어볼게요. 우리 이 월평균 보수가 시군하고 아까 다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이용 아동의 수에 따라서 이게 지급되는 건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아니고 네, 우리가 아까 호봉. 호봉에 대해서 네, 이렇게 하는 거죠. 예. 예, 사실 우리 아이들이 아까는 뭐 노인들은 노인대로 또 청소년은 청소년대로 다 중요해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 청소년 우리 이용하는 우리 수련관 이용하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조금 더 불편함 없이 지낼 수 있도록 그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도사님들이 또 제대로 된 급료를 받아야 되지 않냐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조금 더 한 번 더 이제 이 행감 이후에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자립 준비 청소년에 대해서는 저는 이거를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행감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이걸 지적을 하는 게 아니고 어제도 누누이 말을 했지만 사후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우리 자립 청소년에 대해서는 정말로 여기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게 우리 군에서도 우리 어른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서에서는 사후 관리를 어떻게 지금 하실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이제 자립 청소년이라고 저도 이제 행감 자료 준비하면서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2명 있어요. 네, 맞아요, 2명. 그래서 1명 자립 정착금 이제 나가면 1,000만 원씩 주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중에 1명은 또 이제 대학교 들어가면 200만 원 줘요. 근데 이제 사실 이 자립 청소년이 이제 제가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충남 자립 지원 전담 기관이라는 게 또 있거든요. 근데 거기 전담 요원 선생님이 계셔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 청소년들이 주로 이제 가정 위탁 아동이라든가 아니면 세감 땡땡 마을에 있는 이제 아동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연장하면 24세까지 주고요. 그다음에 월 50만 원씩, 그다음에 연장해서 하면은 29세까지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정도면 그래도 한 달에 50만 원 정도면 그래도 이 정도면 그렇게 너무 야박스럽진 않지 않겠는가 그렇게 하고 거기 있다가도 중간에 이 친구들이 이제 취업도 하고 이렇게 저희들이 뭐 취업 연계라든지 그밖에 이 플러스 알파적인 거 뭐 정서적 취업이라든지 의료라든지 그런 게 또 부가적인 서비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국가적으로 저희가 100% 분비를 하는 건 아니지만요. 그래서 그렇죠. 이런 것들로 해서 그렇게 지금 뒷받침해 나가고 있습니다. 방금 또 말을 했지만 이게 이 아이들이 설 수 있게끔 보호 종료가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돌봄의 책임이 끝난 건 아니에요. 그죠? 끝까지 아이가 잘 자립할 수 있도록 우리 사후 조치도 어떻게 할 것인지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네. 네, 그렇죠.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학대 피해 아동 관련 사업인데요. 네. 우리 여기를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쭉 보면 143건이고 그리고 학대 신고 접수가 117건이네요. 그죠? 그리고 이 아동 시스템 활용을 위기 의심 아동 발굴 및 조사가 178건인데 비해서 학대 신고 수사 의뢰는 0건이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조사 결과가 학대가 없었다는 걸로 제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그렇죠. 일단은 전문기관에서 저희들이 뭐 APO라든지 이런 식으로 보호 전문기관이 와서 다 조사해서 해서, 결과된 거니까 예. 그 결과는 신뢰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조금 궁금한 게 이제 아동의 진술 확보가 어려울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학대 여부를 판단을 그럼 어디 경찰서나 이런 데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교육청 아니면 우리 상담 선생님들이 하는 거예요? 전체로 모여서 솔루션 회의를 하고요. 이게 이제 이게 어떻게 학대 신고나 이게 영일해서 이제 걱정하시는 부분을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이게 그렇다고 하는데 끝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계속 사례 관리가 들어가요. 저희 군에도 그 전담요원 공무원도 2 있고 또 일반 또 임기제도 또 2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례 관리를 계속 지속적으로 이게 뭐 한 달, 2달 안 합니다. 1년, 2년 계속 그런 식으로 계속해요. 그래서 뭐 자원 연계라든지 뭐 정서적 지원이라든지 계속 합니다. 그럼 방금 아까 유관 기관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유관 기관이 어디를 말하는 거죠? 일단 저희 군청 들어가고요, 경찰서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청 있고요, 그다음에 아동보호 전문기관 있고요. 필요하면은 여기 의사 선생님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저기 변호사 선생님들 들어가셔요. 예, 이 정도. 총 8개 기관이라고 유관 기관. 근데 예, 여기 예, 8가구가 정보 연계 업체 회의가 10회 정도이잖아요. 네네네. 그럼 여기에서 우리 아동 피해 학대 이 보호 조치가 44명인데 이 유형별로 구별을 지금은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죠? 유형별로 하면은 예를 든다 하면 예. 입시 보호라든가 그러면 일시 보호라든가 상담을 연계한다든가 그 군에서는 어떻게 이 유형을 나누고 있는지 여기 지금 궁금해서. 보호 조치 현황이요. 원가정 첫째 원가정 보호. 원가정. 원가정 보호가 첫 번째죠. 그다음에 이제 친족이 보호한다든가. 친족, 그다음에
가정 위탁 보내는 거예요. 가정 위탁. 그다음에 일시 보호. 예? 그다음에 이게 제일 안 좋은 장기 보호. 이건 장기 시설 보호. 들어가는 그 거죠. 예. 계속 이 사후 관리가 1년, 예. 2년 계속 그 정도 쭉 되는 이어진다는 경우도 있어요. 거죠. 예, 그 케이스에 따라서 짧게도 들어가고 더 길게도 들어가고. 아. 네, 네. 그럼 여기 쉼터 이게 2명이잖아요. 네, 쉼터 2명. 아까도 이제 제가 이상우 의원님 말씀하실 때도 이렇게 네. 관심 있게 들었지만 네. 그 쉼터 2명이 사실은 우리 학폭이 유수나 이렇게 전국적으로 보면은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근데 우리 입소가 2명이 낮은 이유는 좋죠. 좋은데 왜 이렇게 낮냐는 거죠, 저는. 그럼 그 이유가 혹시 있나요? 입소를 거부한다든가 아까 원가정으로 돌아간다든가 뭐 세간말로 간다든가 뭐 이런 경우인가요, 제가? 그런 과정 중에 일시 보호가 있거든요. 장기 보호들 일시 보호가 쉼터예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이제 그 인원이 낮냐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게 높다고 좋고 낮다고 안 좋고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맞는데 제가 말씀드리기가 우리가 왜냐하면 네. 세간 마을이나 또 안 되면 홍성이나 우리 지금은 여기가 남아 쉼터잖아요. 그 여하 쉼터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대부분 세간 마을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현재는 그렇게 되면 이제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2명이라 하면 남하고 그 여아들이 분리가 돼서 2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는 건지. 아 그건 아니고요. 네. 그냥 이런 케이스에 남아가 그냥 2명이 대사한 2명이 거지 뭐 되었다는 굳이 뭐 거예요? 남아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면 네.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세간 마을에 가가 있는 우리 여아들은 몇 명쯤 됐죠? 여하나 전체 인원은 제가 50명 중에 32명 정도인데 제가 여하나만까지는 못 외우네요. 못 외우고. 네, 네, 그럼 네, 홍성으로 우리 혹시 가가 있는 지금 예산군 관내 학생이 있나요? 네. 홍성군으로 간 학생은 잠시만요. 한 명. 예, 뒤늦게 네. 사실은 네. 이게 군에서도 뒤늦게 홍성에 가가 있는 경우를 알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사실 저보다도 먼저 알아야 되는데 관내에서 우리 군에서 근데 저보다도 늦게 저번 때는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조금 그런 그게 우리 관내 아이이면서도 그게 관리가 지금 좀 저는 잘 안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위기 아동 발견이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혹시라도 이렇게 지연이 되거나 위기 아동 발굴에서 조금 우리가 놓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경우가 혹시라도 없겠죠? 있나요? 있으면 안 되는데요. 없죠. 네, 그거는 다행이고 제가 지금까지 꾸준히 이게 한 5개지가 이게 쭉 있어요. 다들 이제 제가 한 조례이기도 하고 매번 행감 때라든가 군정 질문 때 다 했던 거이기 때문에 이 자료를 좀 5개 너무 많기도 했지만 5개를 요청을 해드린 거예요. 부서에서 잘 하고 계셔요. 잘하고 계시지만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하지 마시고 좀 더 세심하게 살펴봐달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정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순 의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영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준입니다. 그 아까 우리 이정순 의원님께서 40페이지 다 함께 돌봄 시설 운영 현황에 대해서 이렇게 그 같이 이렇게 질의 답변하는 걸 들었는데요. 네네. 지금 대기자가 뭐 이렇게 많이 기다리고 있다고 했죠? 대기자가 좀 있다고 했죠? 예, 대기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아까 500세대 이상이 되면 그 업체에서 장소 제공해주고 이제 하는 부분인데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보니까 뭐 100세대든 뭐 200세대든 했을 때 그쪽에다가 요청을 해서 그 자리를 좀 제공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한다고 제가 들은 것 같아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 뜻이 아닌가요? 예. 500세대는 무조건 의무 설치기 때문에 그렇죠. 500세대에 짓게 되면 시설비라든지 그런 게 국비 도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군비로 그렇게 되는데
기준 외에 짓는 거 우리가 이제 필요해서 예를 들면 그냥 좀 애들 모자니까 줘야 된다고 하면 그건 전에 군비로 짓는 거예요. 그럼 시설비, 인건비 그게 다 들어가 보니까 한 개 하는데 2억 정도가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산이 만만치가 않아서 그래서 아까 여기 대기하고 있는 게 한 저희가 500세대 들게 리스트가 이제 10번까지 나가거든요. 내포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지을 때 좀 더 면적을 저희가 확보해서 그런 인원들을 이제 흡수하겠습니다. 그런 의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그 다함께 돌봄센터 1호점은 하늘금 사회적 협동조합, 그죠? 그 위탁업체가. 아, 네네네. 그 1호점. 2호점도 그 똑같은 업체. 예. 그 3호점은 이제 그 우리의 금 사회적 네네. 협동조합. 네. 은혜도서관인데 네. 그 법인이에요? 은혜도서관은 여기 그 아니, 그러니까 옛날- 그 위탁업체가 위탁업체요. 저기 예산은 이게 교회 이게 온종일 초등 돌봄센터인데 잠시만요. 제가 요거 좀 자료 좀 조금 볼게요. 그렇게 예. 법인인가 뭔가 이거 사회적 기업이에요. 사회적 기업. 위탁업체가 이제 네. 그 은혜도서관으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 네네. 사회적 기업이에요? 사회적 기업이에요. 교회에서. 네네. 근데 지금 우리가 아까 500세대 이상일 때 뭐 그런 얘기 했는데 제가도 먼저 이런 얘기 한 게 뭐냐면 이 내포 신도시에 극한돼서 이런 부분이 이제 이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권장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뭐 이런 덕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런 혜택을 좀 못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 예? 아파트가 있으면서도 아파트에 대한 그런 걸 떠나서 그 이제 뭐 군에서 운영을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좀 이 인구 감소의 어떤 요인이 되는 것 같다. 예? 이 신도시에만 극한될 게 아니라 좀 앞으로 우리 그 과에서 우리 인구 정책에 극한될 수 있도록 그 신도시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그 뭐 덕산 지역이나 고덕 지역이나 이렇게 뭐 광시나 좀 인구 파악을 해보시고 이런 것을 그 정부에 건의할 수 있는 그런 정책도 좀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왜 그러냐면 지금 대기자도 많이 있다고 하니까 이런 분들은 또 떠날 수도 있어요. 예? 우리가 아이를 맡기고 돌보고 해야 되는데 그러다 못하면은 직장을 옮기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제 더 인구가 감소될 수 있으니까 우리 과에서 한번 그런 것을 좀 적극적으로 뭐 다른 시군도 하겠지만 선제적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제가 기회가 되면 꼭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다함께 돌보시설 1호에서 4호까지 민간 위탁을 운영하고 계신데 이 민간 위탁의 형태가 사무관리 위탁만인가요? 네? 사무관리 위탁만인가요? 사무관리 위탁 주로 운영이죠. 운영. 사무관리. 그러니까 사무관리 위탁이에요? 시설관리 위탁도 포함된 거예요? 사무관리죠. 시설이. 그러면 이 소재지에 대해서는 그 입주자들의 부동산인가요? 그렇죠. 그거는 그 아파트 거죠. 아파트 거고 예, 거기에 저희는 있어가지고 사무관리만 위탁한 거니까. 예. 그리고 다음으로 저희 질의드리고 싶은 게 그 청소년 수련관 직원 보수 현황에 대해서 이정순 의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 네. 이게 직원 보수 현황을 줬냐 안 줬냐라기보다는 결국에는 잦은 이직에 따른 원인을 한번 좀 분석해 보고자 여쭤보신 것 같아요. 네. 이직률은 어떻게 돼요? 저희가 관내 평균에 보면은 이직률이라 하면은 뭐 1년에 몇 명 움직이느나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타직원보다 많아요, 적어요? 적지 않아요. 많죠. 그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보수가 아닐까 제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보수만 맞춰지면은 될까요? 그럼 청양군에 비해서 저희가 보수가 많은데요. 그리고 서산시보다 많은데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래도 주 원인은 보수라고 생각이 보수만 돼요, 맞추면은 저희가. 이직률이 떨어져요? 그래서 그게 딱 이건 이러면 이렇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그 문제 인식이 정확히 돼 있나요, 팀장님? 팀장님. 이직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것에 대해서 리포트가 과장님한테 전달이 잘 돼가고 있어요? 좀 하시는 거. 이직 사유가 높잖아요. 이게 그래서 정원도 못 채우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러면 이직하시는 분들에 대해 가지고 이직의 사유가 뭐냐고 묻는단 말이에요. 그럼 단순히 봉급에 대한 거예요? 꼭 그것만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저희도 이제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보수 외에 발생하는 이직의 주요 사유의 원인이 뭔가요? 뭐 내부적인 어떤 문제도 약간은 있는 걸로 파악은 되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면서 재단 이사장님을 증인 신청을 못한 게 지금 천추에 한이 되는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여력이 안 되면 못하는 거고 그러는 건데 이거 단순히 보수만 맞춰주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과장님. 그럼 과장님 제대로 파악이 안 되신 거 아닙니까? 열심히 파악하겠습니다. 파악은 계속 하시는 것 같아요, 과장님들하고 팀장님들이 그동안. 근데 조치가 안 이루어지죠. 네. 그것이 반복되면 위지가 없다고 판단이 되겠죠. 네. 끝으로 자립준비 청소년 사후관리 실시 현황과 관련돼 가지고 과장님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자립준비 청소년 보호종료아동의 종료 시점이 나이로 따지면 어떻게 되나요? 원래는 18세예요. 18세요. 예. 근데 연장해서 그러면은요. 24세. 네. 그러면은요. 18세 이후에 흔히 말하는 저희가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군에서 운영하는 청년 관련 프로그램과 연계돼 가지고 정착한 사례가 있어요? 저희들이 직접 이렇게 딱 지금 떠오르는 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은 네. 타 부서와 함께 이거를 연계 사업으로 연관 지어 가지고 어떤 협의라든지 이런 사업 추진 있었나요? 그런 거 제가 기억하는 건 없는데요. 제가 이제 여성 팀장일 때 그 총무과에서 하는 청년 사업하고요. 저희 청년 사업 어떤 게 상담소 있을까요? 프로그램하고 한번 연결해서 한번 한 기억은 저는 있습니다. 이게 근데 이제 네. 부처 간에 보이지 않는 유리 장벽이 높다 하는데 그런 것 같아요. 저희 경제과라든지 뭐 기획실이라든지 예산시장이 백종원 대표랑 함께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업들을 몰아붙였잖아요. 몰아붙였죠. 예. 시행한 정도 아니라 몰아붙였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공간은 분명히 있대 그것이 예산군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도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과정 안에서 이제 시장 상인들의 이제 불만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의 맥락을 보면 왜 입점업체의 사장을 점 찍느냐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장사 잘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과장님이 답변 주신 것처럼 18세 이후에 저희가 24세까지인가 25세까지인가 연장돼 가지고 한 달에 기초생계비 정도 확보하고 그리고 이제 주거에 대한 어느 정도 가이드가 있으면 이 친구들이 수익 생활이 발생하면은 계속 앉지 않을까요? 그죠? 좋은 아이디어시. 그렇죠. 네. 그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타 부서에서 보면은 그 외지 청년들만 땡겨요. 근데 왜 우리 동네에 있는 이 친구들은 예전에 저희가 그 위원 구대에서 그 시네마 앞에 있는 민간 커피점에서 뭐 학교 밖 청소년들이랑 해서 커피숍 운영하고 바리스타 교육도 하고 막 이랬었던 기억이 얼핏 나요. 그러면 저희 관내에서 운영하는 그런 뭐 매점이라든지 뭐 카페라든지 뭐 비슷한 것들에 대해서 연계 취업 방안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았을까? 시네마 같은 데에서는 직원을 뽑는단 말이에요. 그 바리스타나 이런 거를 이런 것들 해가지고 단순히 그냥 저희가 그 행정업무안에서의 돌봄뿐만 아니라 타 부서에서 하는 사업에 있어서 우리한테 먼저 좀 우선권 줘. 우리 아이들 정말 잘하지 않냐 이런 거를 좀 확대하시는 시각을 좀 가져주시기를 좀 당부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기상입니다. 네. 더 보충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할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족지원과에서도 뭐 열정 갖고 잘 하시겠지만 지금 우리 강선구 의원께서 이야기했듯이 본 의원도 사실은 그런 청년 창업을 통해서 더본 코리아하고 맺어주려고
부단히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의외로 우리 지역 출신들이 없어요. 그리고 물어보면 또 그런 쪽에 또 그렇게 큰 희망을 갖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외부에서들 많이 와서 좀 조금 아쉬움도 없지 않아 있는데, 지금 우리 강성 의원님께서 이야기했듯이 내 지역 사랑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전혀 일을 놓고 앉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이 18세가 아닌 지금 말씀하셨듯이 더 연장을 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좀 뭔가 좀 희망을 갖고 의욕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반 조성을 이루는데 좀 우리 가족지원과가 앞장서 주시길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임종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자료 준비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저는 자료 30페이지, 33페이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30페이지 예산군 노인복지회관에 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예산군 다함께 돌봄센터 1호점, 2호점, 3호점 함께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2년 보조금 지출 서류 미비 사용 불가, 물품의 불용, 처리 승인, 절차 미이행, 물품 검수 확인 서류 누락 등의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특히 노인 일자리 사회활동 지원 사업의 전담 인력 3명 중 2명이 미채용하여 4,200만 원 정도가 미집행된 것으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 사항과 현재 인력 채용 현황 및 미집행, 반납 또는 활용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인원은 다 채워졌어요. 네. 네, 채용은 다 됐어요. 네. 그리고 2023년 업무 추진 및 공개 소홀 기한 내 사업 계획서 미제출 1천만 원 이상의 계약 시 정부 수입 인지 및 예산군 수입 증지 미징수 등 관련 업무 소홀이 지적되었습니다. 해당 미징수된 수입 인지 및 수입 증지에 대한 징수 조치는 완료되었지만 그리고 향후 계약에 관해서 규정하는 준수를 위한 개선 방안이 있다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말씀드릴까요? 네. 네네. 저희들이 어쨌든 항상 이제 뭐 보조금 정상 검사라든가 지도 점검이라든가 이런 거는 주기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천상 지속적인 어떤 그 관리 감독을 통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의 말씀을 잘 들었고요. 30페이지 하단에 보면 예산군 시니어 클럽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2022년도 근무 상황부 관리 미흡이 지적되었으며 노인 일자리 사업에서 4,200만 원 정도 미집행액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해당 미집행액에 대한 조치 및 근무 상황부 관리는 어떻게 개선이 되었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종사자가 결혼 때문에 생긴 거기 때문에 이제 요거는 종사자가 채용됨으로써 이제 이렇게 조치가 된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2024년 수입인지 및 수입 증지 매입 부정적 지역개발 채권 매입 부정이 지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역시 반복되는 지적사항으로 보입니다. 노인 종합복지관의 동일 수탁기관에 대한 재발 방지 및 관리 강화 계획을 있다면 상세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도 뭐 역시 저희가 뭐 회계 분야라든지 수입센터 회계 분야잖아요. 회계 분야 또 종사자 관리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서류 미비한 거에 저희가 수정 저기 주의라든지 시정이라든지 그렇게 반복적인 걸 하고 있는데요. 이게 계속 해도 이제 반복적인 게 돼서 저희도 좀 유감스럽게 생각하는데 천상 저희가 평소에라든지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는 걸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설명의 말씀을 잘 들었고요. 다음은 자료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2년 7월 1일부터 2025년 4월 30일까지) 총 4건의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이 접수되었으며 모든 예산군이 승소하거나 기각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록 군이 승소하였지만 이들 소송 예산주간보호센터 참사랑 요양원 관리 제기된 구체적인 사유가 있습니까? 이거는 일단 그 원고에 대한 네. 거를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답변하기가 곤란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자료로 요청해 주시길 부탁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34페이지가 되겠는데 이 명시 2월이거든요. 명시 2월인데 명시 2월은 각 부서마다 다 있더라고요. 있기 때문에 역시 가족지원과도 명시 2월이 8건, 사고 2월이 6건이 있는데 보내주신 자료로 가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임종영 의원님의 자료 요청 추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영 의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 자료 요청으로 아까 서면을 하기로 했다는 건데 그럼 우리 성소를 하면은 그게 아니고요. 이게 33쪽에 말씀을 하실 때 그렇지 이것만 안 하면 돼요. 예, 원고는 이제 말씀 안 네, 하시면 되고요. 이제 그 이유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제 거기를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거는 제가 우리 성소를 하면 패소자가 소송비를 내야 하잖아요. 네. 맞죠? 네, 네. 그런데 여기 사유에는 지금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소송 비용을 금액을 네.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네네. 그 첫 번째 거라고 그냥 말씀드릴게요. 네, 그렇게 해도 다 알아들으니까. 첫 번째는 330만 원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아니 그 성소를 했잖아 우리가. 네. 그러면 여기 원고 쪽이라고 해야 되나 패소자 쪽에서 네네네. 우리 소송비를 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과장님이 맞죠? 네네네네. 그럼 소송비를 다 낸 거예요 이 금액이? 그렇죠. 소송 비용을 끝난 다 거죠. 우리한테? 예. 아 이게 왜냐하면 네. 비고란에 아무게 안 적혀 있어가지고 예. 그러면 여기는 이제 다 네. 깨끗하게 마무리된 네. 거죠? 예. 네, 잘 알겠습니다. 예. 혹시 우리 임종용 의원님 지금 여기 44쪽에 있는 경로당 그 운영 미동란 그에 대한 것을 뭐 질의 안 하시는 거로? 네. 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또 하셔도 되는데. 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강선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저 본권 질의하고 해당 부서 질의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이게 해당 사업의 익명성이 보장돼야 되는 거라 제 행정사무감사를 비공개 전환해 주시기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비공개 전환해 주시기. 정해 먼저 요청 부탁드립니다. 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